네, 2022년 5월 26일 이정훈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지현 대 박지원입니다. 그래도 순수한 영혼을 누르는 자 누구인가 부제로 뽑았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쇄신 의견을 제시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건 핑계입니다. 박지현 씨가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빠진 게 아니라 이미 내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박지현 씨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핑계로 각자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언론의 기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런 쇄신을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던데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걸 보면요. 흐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풀어보자 저렇게 풀어보자 감추자 드러내자 사람이 아픈데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만 냅둬서 스스로 고치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논들이 나오죠. 시작은 사람이 아픈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수술하자 그래서 야 그러다 잘못하면 죽어 하고 싸우는 거는 그 다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근데 수술하자는 얘기가 나오면은 가만두자 복잡하다 돈 든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너 때문에 우리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비겁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야 이러다간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후보들 다 죽는다. 지금 당내에서 논쟁만 벌이고 있을 거냐. 현장에 좀 나와봐라. 우리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원식 의원은 중앙당에서 나오는 내용 때문에 후보들은 속이 새카매진다. 제발 좀 덮어놔라. 뭐 쇄신 이런 얘기하지 마라. 호남 3지역 광역 후보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죠. 호남 3지역하고 제주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광역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이 호남 3지역 후보 3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으로 분란이 있는데 당의 심장인 호남에서부터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박지원이 너 나가란 얘기죠.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뭉치자 또 지역장이 되자 이런 자기 좋을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계 총괄선대위원장 지낸 경기도 양주의 사선 의원 정성호 의원은요 페이스북에 국민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기대를 갖게 하려면 더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더 단합하고 더 분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5년 전이죠. 아니 6년 전인가요? 연인원 2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검찰 정권에게 넘겨준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혁신의 다짐을 해야 한다. 자, 양주 출신 호남이 아닌 사람들은 좀 더 객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 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탄희 의원 이분도 호남은 아니죠. 경북 쪽이죠. 원래 뿌리는. 박 위원장의 목소리를 개인 의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논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당을 쇄신해야 한다. 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박 위원장의 사과는 틀릴 말보다 새겨들을 말이 더 많다. 직원직설의 솔직한 태도와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정치가 민주당답다. 그랬습니다. 검사 출신의 조홍천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있긴 했지만 박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대의에 맞기 때문에 나한테 의견을 물었다면 박지원 위원장 편을 들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박지원 위원장의 의견이 맞다라는 쪽과 지금 이 판국에 왜 이러냐, 왜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타라는 식으로 주장하냐 그러는데,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패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픈 상태에서 그게 원인이 돼서 쇄신론과 덮어놓자는 게 나왔는데, 사람이 아픈 거는 주목하지 않고 이야기했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잘했다 이 논쟁이 이는 것, 이거는 되게 패배로 가는 집단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씨하고 박지원 씨의 대립인데, 이 두 양반이 서울에서 청계광장에서 국정균형 민생안정호소 2090 총결집 집중유세를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인 송영길 캠프 측에서 서로 맞지도 않는 두 위원장이 나와서 해봐야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오세훈한테 지고 있는데 불난집에 기름 끼었느냐,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박지원 위원장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과와 쇄신 논란이라고 내가 말한 걸 그러는데, 이것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릴 것으로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사과와 쇄신 논란이라 그랬는데 당에서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을 봐주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런 소리라도 나와야 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면서 본인의 입장이 옳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저는 탁 이걸 보면서 상당히 노여움이 올라옵니다. 박지원이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분이 있죠. 옛날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특사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북 송금을, 불법 송금을 했죠. 그때 이 양반은 우리 외환은행을 통해, 지금 없어졌죠. 외환은행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중국 인민은행으로 보냈고, 인민은행에서 북한의 조선은행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그때 보낼 때는 미국 CIA가 이 뭔가 규정을 한 나라로 달러를 보내는 걸 굉장히 규제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오파크라고 하는 조직이 그걸 하는데, 오파크를 속이기 위해서 외환은행이 열심히 뛰었죠. 돈을 나눠서 한 번에 못 보내고 중국 인민은행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보내면 또 표가 나니까, 이거는 뭐 저만 아는 비밀이고 국정원의 핵심 간부들은 아는 비밀인데, 한국계 외국인들이 만든 계좌로 보냈다가 그 계좌에서 중국인민은행으로 보내고, 중국인민은행이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이 그 돈을 받고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걸 돈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금이 늦어져서 6월 12일 정상회담하기로 했던 것이 하루가 늦어져서 6월 13일 날 열리게 된 겁니다. 이때 돈을 붙여준 중간 역할을 했던 한국계 외국인들은, 검은머리 한국인들은 자기가 한 행동, 혹시 이분들이 또 한국 정부가 보낸 돈을 삥땅할 수도 있으니까 청와대 불려가서 그냥 하루 종일 청와대에서 하루를 그냥 녹지원에서 할 일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야 똥을 못 띄워 먹으니까. 송금이 다시 중국인민은행에 해주니까. 그 일에 개입된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 유죄도 맞았죠. 페이스북에다가 6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5일 만에 세무, 검찰, 경찰, 세무 쪽에도 인사를 단행했나요? 등 권력기관 인사를 정광석처럼 단행하더니 임기가 보장되는 합참의장, 육해군 산무총장 등 대장 7명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는 만사며 망사면, 망할 망자, 잘못된 망사를 하면 나라는 실패한다. 여야가 똑똑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먹고 산다. 여기까지는 뭐 객관적이고 바른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식구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니 인사, 민상, 경제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쇄신을 하자라는 거에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른말 해놓고 툭, 이런 게 이제 박지원의 특징이죠. 자, 박지원 씨,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많은 문제가 있죠. 네, 이미 전과자인데다가 그의 큰 사위는 마약 혐의로 대한민국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으로서 페이스북에다가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쓰고 정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그런 사람이죠. 2020년 9월 20일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 공무원이 북한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피살됐고 그 시신이 태워졌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그 공무원은 실종된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줬습니다. 선고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실종 선고가 있어야 유가족들은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망신고를 그러니까 실종 선고를 해줘야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신고를 해야 공무원들은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의 공무원 연금의 50%인가 받죠. 그걸 받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못 받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까지는 사망자 처리가 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생존자로 돼 있었습니다. 이미 북한서 다 태웠고 시신 태웠고 미안하다라는 통지문까지 보내왔는데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에 박지원 씨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경은 이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망했을 때 자진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자진월북한 것이 맞다면은 유족연금은 받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들은 해수부 공무원이 사망될 때 청와대로 국정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거고 그때 북한군끼리 주고받은 감청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경은 이분이 자진월북한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걸 공개해라 라고 했는데 법원은 이번에는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가안보사항이라면서 기밀 공개를 못하겠다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지난번 대통령 특활비처럼 옷 사입고 김정숙 여사 했는 그런 걸로 보이는 돈 공개 못하는 것처럼 몇십 년 동안 공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겠죠. 지금 이 가족들은 이제 그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그때 박지원 씨가 북한 측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그거 갖고 청와대랑 태역 싸우고 지금까지 싸워왔었는데 사과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었어요. 그걸 이제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읽었는데 내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라고 한 서훈 안보실장이 읽어가는 그 말하고 청와대 사이트에 떠있는 북한 통지문이 조금 다른 곳이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그리고 그거를 생중계한 YTN TV인가 연합뉴스 TV가 생중계했는데 거기에 자막으로 쭉 이것도 뭐 받아서 쓴 거죠. 그 자막이 이 앞에 서훈 실장이 읽은 거 청와대 자막으로 떠 있는 거랑 또 다르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해서 청와대 걸 다 기록물 찍고 있는 KTV에서 찍으면서 자막이 내놓은 것이 연합뉴스랑 또 다르고 서훈 발표랑 또 다르고 청와대 공식 사이트에 떠 있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네 종류나 있냔 말이에요.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왔다는데 뭔가 야료가 있는 겁니다. 일설에 따르면 어쨌든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뜻을 받아서 미안하다고 전달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을 공개해보면 다 공개해보면 뭐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느냐 뭐냐 그 부분도 북한 감청을 했다니까 나오겠지만 청와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정은과의 내통 사실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도대체 청와대하고 저쪽하고 어떻게 주고받았느냐. 2020년이면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입니다. 2019년 2월달 하노이 노딜 이후 미북이 막히면서 그해 6월달에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지만은 북한이 안 되겠구나 하고 나서부터는 문재인을 삶은 소대가리, 뭐 앙천대소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갈 때였죠.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북한하고 연결해서 절절절절 맬 때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 기록물로 탁 넘겨서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유가족들이 하나하나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박지원 씨가 또 민주당 정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올러러스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저는 그래도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그래도 젊어서 그래도 순수한 영혼이라고 보는데 왜 그거를 그 순수한 영혼을 그나마 순수한 영혼을 누르는 자 누구인가? 그 노회한 박지원까지 나왔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박지현 대 박지원으로 뽑아봤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지만은 한동훈 씨를 법무부 장관 만들고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만들면서 또 경찰 인사를 하면서 군 인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체제기관을 바꿔가면서 국가를 정상화하듯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적한 것들 이것도 다 문재인 이런 세력들이 뭔가 피해가기 위한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그때 어떻게 박지원 씨가 이끄는 국정원이 어떻게 북한하고 내통을 했는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노무현, 김정일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다른 방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루트로. 이렇게 쭉 하나씩 나오면 이 박지원 씨의 컴컴한 북한 커넥션, 문재인 정권의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북한 커넥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지원 씨의 순수한 영혼이 어쩌면 노회한 정치인 박지원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조성은 씨 사건과는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박지현 대 박지원의 다른 의견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번 이 관점으로 박지원의 미래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문재인의 미래도. 네, 감사합니다.